여러분, 천국보다 아름다운 잘 보셨나요? 소미의 정체를 끝까지 미스테리로 남기고 8화가 끝이 났어요. 와, 이쯤이면 소미가 누구인지 말해줄 때가 된 듯 싶은데 역시 천국보다 아름다운 이야기는 현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맞추기 힘든 숙제인 듯 싶은데요. 뒤에서 그 숙제를 하나하나 풀어가 볼게요. 해숙이 천국에서 시어머니를 마주하던 장면, 그 장면 말 안 할 수가 없죠. 김혜자님 연기가 정말 압권이었는데요. 시어머니를 알아보고도 누구시냐고 묻는 그 장면은 정말 웃음 포인트였어요. 몇 번을 다시 봐도 재미있고 미소 짓게 만들었는데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시죠? 해숙은 짧은 시집살이를 했다고 했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리도 시어머니를 부정하고 싶어 했을까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예고도 없이 찾아와 잔소리를 늘어놓고 살림까지 하나하나 체크하는 모습으로 등장했어요. 다정함이라곤 일도 없죠. 그 앞에서 해숙은 한없이 작아지기만 하는데요. 그런데 낙주는 이해하기는커녕 우리 엄마도 좋아해주면 안 되나 라는 말로 부부 갈등까지 유발했죠. 시어머니와 해숙의 갈등은 단순한 고부간의 싸움을 넘어 두 여자의 얽히고 설킨 감정의 역사였어요. 시어머니는 겉으론 늘 잔소리와 지적을 퍼붓지만 사실 속마음은 많이 달랐죠. 해숙에게 더 다정하게, 신식 시어머니처럼 예쁘게 대해주고 싶었고 한 여자로서 인생 선배로서 응원도 해주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습관처럼 굳어진 말투와 태도 속에 갇혀 있었고 정작 표현은 반대로 되어버렸죠. 그리고 항상 후회했을 거예요. 8화는 많은 미스테리를 남겼는데요. 낙준의 어머니는 과연 어떤 삶으로 환생하는 걸까요? 왠지 어려운 삶을 선택한 듯 싶은데 자기가 해숙에게 고통을 주었다 생각해서인지 어머니는 반대로 힘든 삶을 선택한 듯 싶어요. 시어머니는 환생을 선택하고 해숙에게 이렇게 말했죠. 그냥 조용히 가려고. 그 말 한마디에 담긴 외로움과 자책은 시어머니 역시 이 집안에서 누구보다 외로웠고 사랑받고 싶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환생 직전 해숙에게 미안하다고 건넨 한마디는 끝끝내 전하지 못한 따뜻함의 마지막 고백이자 그녀 나름의 화해의 손짓이었습니다. 다정하게 말하고 칭찬도 하고 안아도 주고 싶은데 아마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다 해보셨죠?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매일 툭툭거리고 짜증내고 사랑한단 말도 잘 못하지 않나요? 천국보다 아름다운은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하고 반성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 천국보다 아름다운에서 정말 놓칠 수 없는 꿀잼 구간. 바로 영애가 천국지원센터장에게 들이대는 그 어이없고도 처절한 플러팅 장면입니다. 화면이 열리자 영애는 눈빛부터 불타오르죠. 천국지원센터장을 향해 다가갑니다. 이번에는 그냥 다가가는 게 아니에요. 노래와 춤까지 곁들인 풀세트 플러팅을 시전합니다. 자기야, 나왔어. 이런 분위기로 센터장을 향해 윙크까지 날리는 영애. 정신이 번쩍 들 수밖에 없는 센터장. 당연히 뒷걸음질 칩니다. 근데 이 센터장도 만만치 않아요. 예의는 차리되 선은 확실히 긋습니다. 영애씨, 다가오시면 소멸시킵니다. 이 한마디에 모든 분위기가 싸늘해지죠. 그런데 영애? 절대 안 멈춰요. 되려. 당신은 왜 이렇게 마음을 열 줄 몰라? 라며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그동안은 장난처럼 보였던 영의 구애가 이번에는 진심 섞인 외로움과 불안으로 드러나는 듯한데요. 센터장은 그런 감정을 위험하다고 판단한 듯 단호하게 선을 긋죠. 접근 금지라는 명을 내려요.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영의 감정이 천국의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는 뜻일지도 모르죠. 그리고 9화 예고에 영의 아버지가 영애를 찾아오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이 천국에 올 수가 있나요? 그거도 반성하는 눈빛으로 영애야, 너 여기 있지? 하며 낙준과 해숙이 막아서는데도 막 밀고 들어오죠. 영애는 해숙 품에 안겨 그냥 여기서 이대로 살면 안 되나요? 말하며 눈물을 흘리죠. 그 장면 제가 예측하기론 영애가 꾸는 꿈속 같아요. 꿈속에서 천국은 평소처럼 조용하지만 스산하게 바람이 불고 멀리서 웃으며 걸어가는 가족들. 그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아버지가 크게 소리치며 영애를 부르며 다가오고 그 목소리에 영애는 심장이 멎는 듯 눈동자는 동그래지는데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는 한 남자, 바로 영애 아버지였어요. 낙준이 그 앞을 막아서며 여긴 당신 같은 사람 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나가세요. 해숙이 그의 팔을 잡아당기며 당신이 어떻게 여길 찾아와? 어서 나가! 라고 외치자 영애 아버지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그리고 울먹이며 말하죠. 영애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널 그렇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었어. 하며 다가오려는 그 순간 영애는 놀란 듯 꿈에서 깨어나고 해숙에게 슬픈 목소리로 그냥 저 여기서 이대로 살면 안 되나요? 다시 돌아가기 무서워요. 눈물 섞인 말을 하죠. 하지만 이 모든 건 꿈속이었죠. 그렇지 않고선 이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에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천국에 온다는 거
엄청난 시스템 오류가 아니고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그럼 오늘의 하이라이트. 소미. 과연 소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낙준과는 과연 어떤 인연으로 만나게 된 걸까요? 정말 미스테리하지만 제가 또 예측을 해봐야겠죠. 전 지난번 뇌피셜에서 소미가 영애랑 쌍둥이 자매라고 예측했는데요. 계속 그 이야기를 써보려 해요. 사실 드라마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소미의 정체가 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아주 많은 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9화 예고까지 보고 생각한 제 예측은 이래요. 소미는 기억을 잃은 채 천국에 떨어졌는데요. 아무도 그녀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하와이 셔츠를 입은 남자를 본 순간 소미는 갑자기 이성을 잃을 정도로 분노를 하고 갓난아기와 손이 닿았을 땐 이유 없이 슬픔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몸이 기억하고 있는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녀의 정체는 이제 감춰지지 않아요. 소미는 바로 영애의 쌍둥이 동생, 그리고 입양 후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숨겨진 과거의 퍼즐 조각이었던 거죠. 소미는 어려서 영애와 헤어졌는데요. 가족은 가난했고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녀 혼자 외국으로 입양되었죠. 그곳은 하와이. 겉으론 행운처럼 들렸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양부모는 겉으로는 교양 있고 자상해 보였지만 사실은 아이를 물건처럼 대하고 사랑이 아닌 장식처럼 인형처럼 꾸미고 보여주며 이 아이는 입양했어요 라고 자랑했지만 정작 그 아이의 마음은 들여다보지 않았죠. 말을 잘못하면 화내고 작은 실수에도 왜 널 데려왔는지 모르겠다고 했죠. 소미는 점점 무기력해졌고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도 알 수 없게 되죠. 18이 되던 해에 소미는 부모의 방에서 현금을 훔쳐 도망치듯 비행기를 타고 자신의 뿌리를 찾아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곳에 어릴 적 사진 하나 편지 하나 없었지만 소미는 내가 누구였는지 찾아야만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순간부터였는데요. 그녀의 얼굴은 공항 CCTV에 찍혔고 수배를 통해 한국 형사 도둑 잘 잡는 강종구의 레이더에 걸리게 됩니다. 강종구 형사는 악명 높고 냉혹한 인물, 하지만 사람을 잘 기억하는 촉이 있는 베테랑이었고 소미는 도망쳤고 결국 서울의 어느 골목에서 강종구 형사에게 붙잡히게 돼요. 강종구는 소미를 도둑, 불법 체류자, 문제아로 보았고 선처는 없었죠. 소미의 말을 듣지도 않고 서류 몇 장만 보고 그녀를 다시 하와이로 보내려 했어요. 강종구는 단순한 형사가 아니었죠. 그는 생전에 낙준의 아버지와 얽힌 부패 사건의 핵심 증인이자 당시 낙준 가족을 위협했던 인물이기도 해요. 그 사건으로 인해 낙준의 아버지는 좌천됐고 어머니는 심적 충격으로 병을 얻었죠. 결국 낙준은 어린 시절부터 강종구를 악인으로 기억하게 되죠. 그리고 성장한 후엔 내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할 대상으로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낙준은 천국에서조차 강종구의 흔적을 쫓고 있었던 것 같아요. 소미는 울며 강종구 앞에 무릎을 꿇었고 잘못했다며 한 번만 봐달라고 애원하죠. 그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던 한 남자가 있었는데 바로 낙준이었어요. 낙준은 강종구에게 그 아이 그만 놔줘 라고 말하고 강종구가 네가 누군데 끼어들지 마. 낙준이 대답은 나? 고낙준인데 라고 말하며 소미의 손을 잡고 일으켜주죠. 그 사이 소미는 무작정 뛰어서 도망을 쳐요. 하지만 소미는 잊을 수 없죠. 한 번도 누구도 소미를 도와준 사람이 없었는데 본인을 도와준 한 사람 고낙준이라는 그 이름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죠. 자, 여기까지가 제가 예측한 소미의 정체, 그리고 낙준과 소미, 그리고 강종구 3명의 연결 구조와 스토리였어요. 어떠셨나요? 소미의 정체는 과연 언제쯤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정말 기다리기 힘드네요. 너무너무 궁금해지는데 빨리 주말이 왔으면 싶네요. 이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 건지 더 지옥 같은 건지 헷갈릴 정도로 감정의 롤러코스터죠. 다음 화에서 어떤 감정의 폭탄이 터질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며칠을 고민하고 만들었어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재밌는 예측 가져와 볼게요. 그럼 이만, 안녕!